안녕하세요. 자,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자,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지금도 울리나요? 목소리가? 지금은 안 울리죠? 아, TQQQ를 저점에서 한 거 급반등 나와서 익절했어요. 부분 익절을 하시지 전량 익절하기는 좀 아까울 텐데. 그때 제가 이틀인가 3일 전에 이제 반등 자리 그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여갖고 부분 익절은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차익 실현했으니까 좋은 거죠. 수익 얻었으니까. 이 잡음은 이게 마이크가 제끼 이 좋은 거긴 한데 이 좀 민감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좀 잡음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렉이 있어갖고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딱 보면 좋은데 제가 얘기한 뒤로 한 3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30초 정도. 안녕하세요. 먼저 여기 선물 한번 볼게요. 선물 차트는 이제 NQ1으로 좀 볼게요. NQ1으로 여기다가 잔뜩 제가 추세선을 그어 나갔고, 매일은 못하고요. 제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좀 바빠져 갖고 한번 집에 오면 오전 일찍 나가갖고 한 8시쯤에 나간 다음에 집에 오면 한 10시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그래서 다음 주는 만약에 하더라도 진짜 짧게, 진짜 뭐 중요한 그런 것들만, 동영상 제작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다음 주 한 달 정도는 그럴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하나 일이 잡힌 게 있어 갖고 해도 이제 라이브 정도 아니면은 이제 동영상 짧게 만들어서 업로드 하는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골드요? 골드 뭐 부분 익절했으면 일단 이제 평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2배짜리 잡으셨을 테고 골드는 그러면 이제 한번 좋은 가격 오면 또 한번 매수 잡아보는 것도 괜찮고요. 이런 거는 좀 중기 정도는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기 정도, 중기 봐도 될 것 같아요. 중장기로. 저 같으면 이제 장기로 봐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일은 이제 지금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오일 같은 케이스는 그때 이제 제가 댓글에도 올렸는데 동영상으로도 얘기하고, 이제 뭐 100불, 105불, 한 5불 정도 단위에서 얘가 치고 올라오면 그때부터 이제 그거 인버스 있잖아요. 인버스를 거꾸로 분할 매수를 잡아갖고 아마 그 120 몇 불에서 이제 계속 그렇게 했던 분들은 수익이 좀 꽤 났을 것 같고요. 이게 오일도, 오일 같은 케이스도 제가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온다라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제 좀 거시경제 보는 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잠깐만, 이거 어디 있냐 이거. 이거 나왔네. 이 거시경제를 논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인플레잖아요. 이제 인플레.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인플레면 이제 어쩜 이제 고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은 이제 저성장인 이제 요게 이제 스태그잖아요. 뭐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저는 이 단계가 아니라 저는 이제 여기서 곧바로 이제 디플레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얘도 경기 침체고 요것도 경기 침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그 유튜브에서 그거 이제 썸네일만 봤는데 그분이 좀 거시경제 쪽으로는 괜찮은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이제 지금 이 디플레기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동영상 올린 것도 이게 인플레가 아니고 디플레라면 이런 거 주제로 이제 올린 게 있었잖아요. 한 달 넘은 것 같기도 하고, 한 달 그 정도에, 한 달 전쯤에.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좀 상황이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 정도면. 이러면 이제 지금 실업에 대한 게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제 실업이 다시 막 이제 올라가고 막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 이제 부도설도 나올 수 있고, 아직은 뭐 이게 현실화된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제 생각인 거예요, 이런 거는. 현재 먼저 이제 선물 차트를 한번 볼게요. 나스닥 선물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은 다 지우고 먼저 보면, 요거는 이제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 4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 아직은 이제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직은. 그 다음에 이제 추세선을 한번 보면, 그러면 이제 짧게 한번 볼게요. 짧게 보게 되면, 여기 하나에 또 이제 단기적인 이제 상승 추세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하락 추세들을 이제 돌파하면서 여기까지 또 돌파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략 이제 더블탑 모양을 가고 있고, 그 다음에 RSI도
더블탑 정도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 상방은 좀 열려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눌리겠죠. 눌렸다가 그래도 이 추세선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추세선에서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빨간색 이 추세선이 또 하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거 맞고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 나오면서 이제 오늘 요 부분을 이제 하락 세기형의 이 빨간색 추세선을 이제 혹시 돌파할지 이 부분을 좀 봐야죠. 그래도 여기 있는 또 하나의 이제 하얀색 평행 채널, 이 하얀색은 평행 채널인데 여기까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돌파하고 지지까지 이제 컨펌까지 해준다면은 이제 굉장히 좀 모양은 좋아지죠. 이러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제 반등이 그래갖고 제가 어제 이제 하락돼 갖고 또 파신 분들이 이제 전량을 매도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거에 또 어제 이제 제가 라이브 할 때 말씀드렸는데 추세는 당연히 추세는 전혀 추세는 이상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자리 보고 하는 거지 가격 보고 하면 안 되는데 자꾸만 이제 가격을 봐요. 많은 분들이 그냥 가격 떨어지면 뭐 큰일 난 것처럼 막 팔아버리고 이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추세가 이상 없으면 확인하러 가줘야 되거든요. 당연히 확인하러 가는 거죠. 다만 가기 전에 차익 실현은 반드시 하고 가는 거고요. 차익 실현은 이런 건 습관이니까 이 습관 들이고 그다음 나머지 갖고는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도 몇 분들이 이제 저기 차익 실현을 했다 하니까 차익 실현을 이제 어느 지점에서 했는지 뭐 이 지점인지 이 지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차익 실현한 건 좋은 거죠. 마음이 편해졌잖아요. 일단 떨어져도 이제 내 본절까지 뭐 본절까지 오면 여기 좋은 자리니까 이건 매수 자리니까 매수 자리는 무조건 잡아야죠. 이런 것들은. 근데 얘가 빠져 그러면 손절 치면 되는 거고. 근데 차익 실현이 했기 때문에 손절해도 결과적으로는 이익인 거죠. 수익권인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항상 이 자리를 보고 매매를 해야지 가격 보고 하면 안 돼요. 가격 보고 하면은 안 됩니다. 가격 보고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애플이 뭐 160불 정도 되나요? 160불인데 이거 100불 될 수도 있어요. 애플이 100불 깨질 수도 있는 거고 뭐 98불 80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불짜리가 130불 되니까 싸다 해갖고 잡아버리면 지하로 또 한번 끌려가면 이제 막 80불 때 90불 때도 구경할 수 있을 텐데 가격 보고 하면 안 된다. 매매는 그러면 물리기 딱 좋다. 그래서 자리 보고 하셔라 라는 거죠. 자리 보고. 그리고 좋은 자리에서는 손절치는 한이 있더라도 잡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자꾸만 이제 오르면 잡아버려요. 지금은 이제 잡는 시기는 아닌 거예요. 지금은 되게 애매한 시기예요. 지금 이만큼 올라왔단 말이죠. 그다음 더블탑 맞고 그러면 여기서는 잡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제 얘가 이제 눌림을 줄 거라는 거죠. 그럼 눌림에서 잡아야지. 잡더라도 눌림에서 잡아야죠. 눌림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추세선을 깬다 그러면 그래도 여기 있는 지지 라인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다 지지 라인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꾸로 이거 추세선 깨도 여기서는 이제 분할 매수를 해갖고 평단을 낮춰가면서 떨어지면 또 잡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까지는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 하락세계 이제 하방까지. 그럼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를 잡으면 일단 여기서 1차, 그 다음에 대략 여기서 2차, 그 다음에 여기서 한 3차 정도 잡으면 어쩌면 내 평단은 한 이 정도 떨어진단 말이죠. 균등 잡았으면. 근데 얘가 여기서 막 빠진다. 그러면 이제 던져야죠. 이러면 던져야죠. 근데 또 여기서 분할매 또 잡기는 이거는 또 이제 너무 손실이 누적이 되니까 던지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이제 반등을 되는 걸 보고 이제 거꾸로 또 잡는 연습을 해야겠죠. 이런 연습을. 그리고 자리 보고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게. 현재는 뭐 잘 가고 있어요. 어제도 잘 갔던 거고, 어제 뭐 그 전에 4% 올랐는데, 당연히 이거의 절반은 생각해야죠. 50% 빠지는 거, 2% 정도 빠지는 건 생각해야죠. 근데 2%가
제가 중간에 했을 때가 1.5까지 이제 1.9까지 떨어졌다가 1.5 정도까지 정리가 됐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굳이 이 부분은 이 정도는 그냥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냥 홀딩해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좀 더 반등이 나왔고 마이너스 1.2인가 어느 정도, 잠깐만요, 1점 몇이지? 0.95네요. 마이너스 0.95까지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만 해도 지금 수익률이 얼마 나왔냐면 마이너스, 이게 거의 이제 1%의 수익률이 나와서, 어제만 해도 플러스 1% 수익률이 나온 거예요. 그때 잡았다 해도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여도 거기서 충분히 수익률이 나오니까. 그래갖고 어제 중소형주도 반등을 많이 했죠. 물론 이 결론은 이제 마이너스로, 대부분 마이너스로 마무리 쳤어도 그래도 마이너스 예를 들면 15에서 마이너스 13, 12까지 왔다 하면 그 안에서도 그래도 뭐 최소한 2에서 3% 정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아무래도 이제 NRGD는 NRGU랑 그런 거는 이제 유틸리티까지 같이 들어오니까, 오일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 이제 유틸리티 회사도 들어오니까 이제 딱 직접 다 이제 100% 다 반영은 안 돼도 그래도 방향은 비슷하게 어느 정도 갈 거예요, 그 부분이. 만약에 디플레 정도, 이제 만약에 디플레이가 이제 계속 나오고 하다 보면 유가는 디플레 때 한번 찾아보세요. 유가가 어느 정도 빠지는지. 기본 뭐 60불 이하로는 다 빠질 테니까. 그래서 요거는 관리를 좀 잘 해가면서 차익 실현도 하면서, 이제 NRGD가 인버스 같은 것도 차익 실현 해가면서 관리 잘하면 중장기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 갖고 요동치는 거는 이제 그거는 뭐 흔들어야죠. 누군가가 뭐 세력이라든지 어떤 기관 애들이 흔들 수밖에 없죠. 흔들어야지 돈이 되니까. 걔네는 롱도 잡고 숏도 잡고 다 할 테니까. 현물에서 만약 롱 잡으면 옵션에서는 이제 풋 잡고 하니까 걔네들은 양방향으로 다 들어가서 해지를 하잖아요.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은 이제 옵션을 못 하잖아요. 저희 같은 케이스는 미국인들은 이제 옵션을 하지만, 그렇게 해지를 하지만 우리는 옵션을 못 하니까. 그러면 그나마 이제 할 수 있는 게 인버스죠. 인버스 갖고 해지를 하는 거죠. 현재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가 이제 오늘 나스닥이 해줘야 될 부분이, 이런 이제 하락 세경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는 좀 힘이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요 상방까지는 터치할 거라 보거든요. 요 정도까지는 뭐 터치 못하고 눌린다 해도 뭐 이 추세선에서는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얘가 여기서 추세선을 깨고 내려와도 어차피 이 자리들이 있어요. 여기 하방까지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하방까지 왔을 때 이때는 이제 매수 자리가 되니까 또 매수 좋은 기회를 주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떤 기회로 바라보셔야지, 이런 거를 하락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은 큰 추세선은 이제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이러한 이제 이건 작은 움직임들이잖아요. 지금 4시간 봉이니까 현재 하락하더라도 반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반등은 이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먹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거꾸로 하락장에서 오히려 돈을 더 잘 벌 수도 있다. 상승장은 돈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자고 일어나면 올라 있는데 계속 비싼 가격에 사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하락장은 싼 가격에 사고 이제 반등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팔면 그 자체도 또 괜찮죠. 수익이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의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는 안 잡는 게 좋다. 현재는 이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요거 보면 자, 미세하지만 여기 전고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고 이제 요 부분이죠. 요거 전고를 아직 못 미쳤네요. 이제 요거를 돌파 시도하려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와중에 여기에서 이제 누가 있냐면 백일선 이평선이 여기 녹색이 하나, 이제 얘가 이제 지금 저항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요거 맞고 떨어진다 해도 제가 볼 때는 지금 RSI상 상방이 이제 열려 있고, 지금 RSI도 지금 상승 다이버전스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눌려도 요 정도 눌리고 이제 이런 형태로 다시 돌파 시도를 하겠죠. 여기서 요것만 돌파한다 하면 이제 요 부분 이제 상단이 있는 겁니다. 상단. 이거를 이제 오늘 돌파해 줄지 못할지 대략 한번 보면, 근데 오늘이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래서 기관은 금요일에 뭔가 일을 벌리지는 않습니다. 마무리를 하지. 그래야지 이제 월요일을 맞이할 거 아니야. 퇴근 준비해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마감해야 되고, 한 주를 마감하는 날이에요. 기관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죠. 개미 입장에서 보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 상단까지 가면 추가로 대략 1.2인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1.6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2.8%, 2.9% 정도를 상승한다는 소리인데, 하루에 또 뭐 이틀 전에 그걸 보면 뭐 그것도 뭐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좀 이제 욕심은 좀 과한 거죠. 그러면 적어도 오늘은 얘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쭉 밀릴 수는 있을 거예요. 이 추세선 언저리까지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루 종일 반등하다가 이제 여기 있는 백일선만 살짝 지지만 하는 상태에서 오늘 마무리만 돼줘도, 그렇다면 여기 상단에 딱 걸치잖아요. 여기 맞고 떨어진다 해도 대략 오늘 한 2% 플러스 2% 정도만 이제 상승 마감해도 괜찮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을 이제 또 기대할 수는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기관은 일단 퇴근 준비를 하는 거고요. 즐거운 주말을 맞이해야 되니까. 그러면 얘네도 이제 주의 마감을 오늘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주의 마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장 후반에 예를 들면 얘네들이 매수를 과연 많이 잡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제가 이제 기관의 헤지 펀드의 어떤 직원이라면 뭐 이런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닐 텐데 굳이 이렇게 할까? 저 같으면 안 하죠. 일을 벌리는 건 별로 좋지가 않죠. 이제 그거는 이제 유가 저거 이제 경제적 부활님이 얘기하셨지만 이제 저런 거죠. 일단은 저는 이제 항상 상대적으로 보거든요. 예를 들면 유가가 지금 예를 들면 현재 107불은 엄청 비싼 거잖아요. 이게 유가 한번 볼까요? 유가를 예를 들면 90불대에서 100불 간다 했을 때, 야, 100불을 이거 가겠어? 그때 이제 막 과매수 걸리고 막 했던 상태였어요. 근데 일단 100불을 뚫어버리니까, 그래 120불까지 넘고 내려오니까 107불이 상대적으로 싸게 보이는 거잖아요. 예전에 90불에서 느끼는 107불은 어마어마한 가격도 말이 돼? 107불이 했겠지만, 125불 이상을 찍고 내려온 상태에서 107불은 이렇게 싸냐?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절대적인 가격은 변한 게 아닌데,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심리라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심리라는 게.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싸다
어떤 느낌이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같이 이제 위험 자산인 나스닥하고 방향이 같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부분이. 그리고 요거를 절대적인 가격보다는 어떤 상대적인 어떤 우리가 심리를 읽어주는 게 좋으니까, 그래야지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어떤 심리를 가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제 가능성을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보시면 될 듯 싶어요. 지금 아직 디플레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해칭과 어디에서 디플레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솔직히 기분은 좋거든요. 일단 제가 이제 한 달 전쯤에 이제 남들 다 인플레, 그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걸 촉각을 갖고 있을 때, 저 같은 기수는 얘네가 금리 인상 쉽게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올리더라도 그러면 시장의 예상 완전 벗어나고 50bp가 아니라 이제 그런 거를 그냥 연달로 막 때리던 거지. 매달 그런 식으로 때리든지. 시장이 진짜 깜짝 놀래갖고 투자 시장을 이제 거의 박살을 내는 수준까지는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야지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거든요. 왜냐면 연준이 한마디 하면 벌벌 떨죠. 이러면. 근데 지금은 뭐 연준이 한마디 해갖고 뭐 벌벌 떠나요. 지금은 거꾸로 그거죠. 야, 전쟁 터졌는데 니까지 것들을 올릴 수 있겠어? 그러면 작살 날 텐데, 이제 그런 이제 막연한 생각을 하지만, 투자 시장은, 연준의 어떤 고려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여기 투자자를 보호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없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면, 지금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2008년입니다. 2008년. 이때가 이제 러시아가 이제 그 크림 반도 이제 점령하는 그 시기예요. 만약에 그래도 이제 뭐 어떤 생각 가질지 모르겠지만, 연준하고 어떤 미 정부가 투자 시장을 케어해준다,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케어해준다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얘네는 한번 리셋을 합니다. 리셋을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이제 한 요 정도 지점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 지점. 여기 저점이 높아졌죠. 지금 여기서 살짝. 오늘은 요 부분을 좀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죠. 뭐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보수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이 나중에 돈을 번다고 생각해요. 보수적인 시각을 가져야지 시드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 시드 갖고 이제 어떤 하방으로 빠졌을 때 그 시드 갖고 이제 큰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저점을 높였어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제 하락 추세는 살짝 멈춘 겁니다. 하락은 살짝 이제 멈췄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 고점을 이제 넘어주는지 우리는 그거를 좀 봐야 돼요. 이 고점을 만약에 돌파했다 그러면 일단은 하락 추세는 일단 멈춘 겁니다. 대세 하락은 끝난 거예요. 이러면. 그리고 나서 이평선 맞고 다시 이제 끌려 내려오면 이제 고점이 다시 낮아졌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저점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저점이. 이제 저점이 지금 이 추세에 맞고 떨어진다면 이제 삼각 수렴으로 떨어지면서 이때는 이제 방향성을 결정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일단 우리는 한숨을 현재는 이제 돌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굉장히 강조했던 게 그 이유예요. 이 자리는 매수 자리다. 이 자리.
그리고 여기는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야. 반등이. 근데 응? 근데 여기 되잖아요. 잠깐만요. 너도 할래. 응? 여기 딱 됐어요. 봐봐요, 민거리. 한번 눌러봐봐 이거. 이거 가방. 저 둘째가 와갖고요. 예, 다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여갖고 얘가 제가 이제 속보로 알려드렸던 거고, 그래서 지금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죠. 상당 부분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반등이. 그래서 이제 반등의 크기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반등의 크기를. 여기서 이제 반등의 크기를 보실 때는 일단은 요거 전고를 대략 이 라인을 여기죠. 여기 꼬리 윗꼬리까지 있으면 요거를 올라서는지, 하루에는 뭐 올라서지 못합니다. 하루에는 이거 하루에 이렇게 올라서면은 거의 뭐 신이죠. 그냥 신. 이거는 그래도 여기는 일단 일봉으로는 이제 상방이 꽤 열려 있으니까 그렇다고 얘가 여기 고점까지는 저는 가지 못한다고 봐요. 과매수 구간까지는 그래서 그 정도로 매수세가 세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적당한 선에서 50 정도에서 뭐 왔다리 갔다리 아니면 좀 반등 한 요 정도까지 하고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은 요거를 돌파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지면 이제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떨어져도 요 추세선을 깨고 내려오면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아주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그러면 요 자리가 남는 건데 너무 약해요. 이 자리가 물론 여기서 매수를 잡아야죠. 이 자리는 매수를 잡는데 이 반등이 나와도 이제는 요거 추세선 맞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거는 뭐 이제 추후에 생길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그래서 단계별로 준비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시점인데 이게 보여갖고 예를 들면 이렇게 만약에 된다 해도 이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안 잡는다. 그거는 그렇다면 이제 굉장히 이런 부분도 어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나는 끝까지 어느 정도 내려오고 올라섰을 때 나는 이걸 이제 내가 생각하는 무릎인데 나는 이때까지는 그냥 지켜보겠다. 관망했다. 이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이런 것도 좋은 전략이죠. 이런 것도. 근데 이제 그래 나도 마찬가지고 이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안에서 그래도 반등 정도는 내가 대응을 하면서 이거 플러스에다가 나는 대응까지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잘 가고 있습니다. 아주 잘 가고 있어요. 근데 매수세가 얼마나 붙어갖고 지금은 이제 매수세 싸움이니까 매수세. 그러면 이제 얘도 뭐 곳곳에서 계속 찍어 누르겠죠. 이제 매도세도 찍어 누르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롱이라고 생각하면 숏이죠. 어차피 얘들끼리 싸움이니까 우리는 이제 그 싸우면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너무 큰 욕심 내지 않고 차익 실현, 이제 차익 실현하면서 이제 지켜보는 거죠. 대응하면서. 아니면 그냥 현금 보유하고 끝까지
있어도 됩니다. 근데 이런 데서 자꾸만 욕심내고 엇박자로 해갖고 욕심내고 이제 이 변동성 장에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시드가 엄청 잘 녹아요. 이런 장은 어제 이익 못 보고 팔았다가 이제 오늘 오르니까 지금 이거 오르는 거 추격 매수해갖고 또 이제 눌림목 생길 때 그 눌림목인데 떨어지네 하고 또 거기서 팔고 샀다 팔고 하는 거는 좀 안 좋은 습관이죠. 그 부분은 너무 잦은 매매를 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전략이 트레이딩 쪽으로 좀 더 내가 연습을 하겠다. 왜 이런 좋은 장은 기회가 좋은 거거든요. 이게 학습 기회가 돼요. 학습장이에요. 학습장. 이런 하락장 같은 데서 하락장에서 살아남고 여기서 수익을 어느 정도 냈다 그러면 상승장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먹습니다. 이러면 상승장은 눌림목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상승장에서도 이런 상승장에서 이제 대충 이런 데서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을 때 대충 이 정도 또 사고 이제 팔고 대충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높이는 좀 이제 차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하락장에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이제 내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 이제 대세 상승장이 펼쳐지겠죠. 언젠가는 펼쳐지겠죠. 이 대세 상승장은 말 그대로 이제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그렇다면 이제 큰 수익이 우리한테 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이제 신흥 부자는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런 지금은 좋은 기회니까 연습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굳이 이런 장을 외면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실패를 해도 왜 실패했지? 그 다음에 벌었어도 내가 어떻게 벌었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을 이제 지금 이런 장에서 이제 몇 번이라도 지금 수익을 느끼는 분들은 어떤 느낌이 올 거예요. 이게 이런 구조로 돈을 벌 수 있는 거구나를 느낄 것이고, 근데 그냥 묻지마 매매를 하는 분들은 운이 좋아서 딸 수도 있죠. 뭐 매번 잃지는 않죠. 근데 자기가 왜 땄는지를 모르죠. 왜 벌었는지를 모르고, 만약에 이제 손실을 가져갔다 하면 이제 운이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우는 게 없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10년, 5년, 10년, 20년을 해도 어차피 돈 못 법니다. 근데 지금 이런 데서 이제 자리를 보고 매수했던 분들은 이제 그 느낌을 예를 들면 뭐 3번 벌고 2번 잃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쌓이면서 나중에 대세 상승장에서 그때는 진짜 쉽게 얘기하면 주름을 펴서 먹는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먹고 또 이제 뭐 이런 데서 뭐 인버스로도 또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뺀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래서 또 먹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만큼의 이제 중복되는 이런 수익들을 더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주름을 펴서 먹는다고 하는데, 그죠? 뭐 다 펴서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수익은 그냥 사놓고 존버한 분들보다는 수익은 훨씬 많아질 것 같다라고 보여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여기서 생긴 자신감 갖고 이제 뭐 선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어차피 선물도 자리 보고 들어가는 것이고, 뭐 코인 같은 것도 자리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차트가 있는 종목들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어떤 그 종목들 간의 어떤 특징들을 이제 좀 이해를 하면, 변동성이 아주 크다라고 했을 때 그 변동성에 대한 이해만 좀 잡아 나가면 이제 어느 종목을 해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승률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